안녕하십니까, JBRT 김주영입니다. 지난 1편 영상에서 우리는 총론으로 인제스피디움 전반적인 코스의 특징,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운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2편인데요. 2편 영상부터 강론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코너별, 차량 특징별, 셋업별, 타이어별 이제 구체적인 강론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영상은 바로 인제스피디움 1번, 2번, 3번 코너. 보통 우리가 쉽게 1번 코너라고 얘기를 하죠. 그 1번 코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실제 인제스피디움 맵에서 1, 2, 3번 요거를 하나의 코너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명명하는 그런 코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론 첫 번째 시간이라 조금 생소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조금씩 적어가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그냥 대충 코너를 인제 코스를 각 코너를 대충 뜬구름 잡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들의 궁금증만 더 증폭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이 1번 코너를 제대로 타기 위해서 전제로 해야 되는, 우리가 꼭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뭐냐? 1번, 지난 총론에서도 얘기를 했죠. 지형입니다. 지형이라고 하면 오르막, 내리막, 그 다음에 뱅크각이 있죠. 자, 지금 여러분들 좀 이상하게 생긴 하나 그려놨죠. 제가 이거 지금 뱅크각을 표시한 거예요. 이따가 이거는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 번째 뭘 봐야 되느냐? 차량의 특징을 봐야 돼요. 차량의 특징이라고 하면 다운포스, 세팅, 보통 우리가 쉽게 차의 세팅, 셋업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차피 코너를 탄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다운포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다운포스 하면 여러분들 뭐 생각하시죠? 공력 내지는 양력에 상반되는 그런 개념으로 에어로다이나믹 파츠들을 생각하죠. 맞아요. 다운포스 안에는 에어로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근데 이것을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로 본다면 서스펜션. 자, 서스펜션이 다운포스하고 무슨 상관이냐? 자, 서스펜션 내지는 서스펜션의 스프링, 그런 지지력, 스테빌리티, 스웨이바, 이런 것들이 강한 차들은 차를 지면에다가 굉장히 강한 힘으로 갖다 붙이게 되는 그런 드라이버 입장에서 볼 때 그런 효과를 줍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이제 공도 양산차들 같은 경우에는 다운포스가 보통 약하죠. 그 롤도 심하고 유효 스트로크도 길고. 근데 우리가 이제 서스펜션 다운포스가 높은 서스펜션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 스트로크 내지는 가용 스트로크 자체가 제한되고 스프링 상수는 높고, 댐퍼는 사실 끈적끈적하다 내지는 약하다, 이거는 다운포스에 크게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스웨이바가 강하다,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서스펜션, 그 다음에 브레이크가 담력이 굉장히 강하고 뮤값이 높다라고 하면 다운포스가 높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뮤값이 낮고 한계치가 낮다면 다운포스가 약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타이어 그립이 높을수록 다운포스는 높다. 차를 지면에 굉장히 강하게 갖다 붙인다. 그립이 약하면 다운포스가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량이라고 하면 다운포스 이런 부분이 있고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륜차냐 후륜차냐, 후륜차 중에도 FR이냐 FMR이냐 아니면 미드십이냐 아니면 리어 엔진이냐, 이제 그런 레이아웃. 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지는데, 그러는 중에도 굉장히 공통적으로 큰 특징들은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물리 법칙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이거를 먼저 분석하고 요거에 따라서 결국
제일 중요한 드라이버가 어떻게 조작을 해서 멋지게 이 코너 하나를 돌아 나갈 것인가, 이게 오늘의 주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잠시 옆에 화면으로 넘어가서 보면 전체 인재 코스 중에 오늘 보는 부분은 1, 2, 3번 여기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서서히 내리막 오다가 급격한 내리막으로 들어가서 바닥을 찍고 오르막을 올라가는 겁니다. 내리막에서 오르막으로 바뀌는 그런 첫 번째 코너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단순히 내리막 오르막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뱅크각을 표현해 둔 요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우리가 이거 한번 지금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이거 지금 대략적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포지션, 낮은 포지션. 자, 여기도 높은 포지션, 점점 낮아지는 포지션. 자, 이렇게 보면 여기가 한마디로 이 주변에서 가장 높은 데로 표시가 되어 있죠. 우리가 등고선 내지는 일기도 관점에서 뭐 비슷한 개념으로 본다면 여기가 고기압이 되겠고, 마찬가지 3번 코너도 여기가 고기압이 되겠고, 그리고 여기가 가장 낮은 포인트라 그랬습니다. 여기가 저기압 같은 그런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의 코너라고 크게 생각을 하면 R값이 굉장히 큰 코너예요. 굉장히 큰 코너. 자, 총론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사실 이거를 구체적으로 뜯어서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공부하고 배우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저희 드라이빙 아카데미 댓글과 설명란에 제가 컨택에 대한 얘기는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보고 따로 저한테 컨택을 해주시면 되고, 일단 뭐 이거를 굉장히 리고러스하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면 큰 코너는 보통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더블 에이펙스를 잡는다 그랬어요. 더블 에이펙스가 뭐냐, 한마디로 이 코너를 타는 데 있어서 CP를 2개 찍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통 더블 에이펙스를 찍는 이유는 진입도 세게 하고 탈출도 세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이 에이펙스와 에이펙스 사이에서는 코너링 스피드를 가장 잘 유지를 시켜야 되고, 그러려면 코너링 스피드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차가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오고 차는 결국 바깥쪽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그 포지션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CP와 CP 사이에 놓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이 안쪽 코스를 봤을 때 가장 떨어지는 지점은 차가 가장 먼 쪽에 위치하는 포지션은 요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CP와 CP 사이. 자, 그렇게 해서 차가 인을 찍고 들어와서 밀려나서 결국 다시 인으로 다가오는 이런 형태의 코스가 될 건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타는 것이 좋겠는가? 자, 오르막 내리막 얘기했어요. 내리막에서 여기까지 내리막이에요. 여기서부터 오르막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 자, 그 다음에 뱅크가 높고 낮고, 여기는 높고 낮아요. 여기는 높고 낮아요. 그리고 그러면 뱅크 각이, 여기는 이쪽은 역뱅크, 여기는 정뱅크, 여기는 역뱅크가 되죠. 자, 요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뭘 겪을 수밖에 없다? 역뱅크에서 정뱅크로 바뀌는 지점, 그 다음에 정뱅크에서 역뱅크로 바뀌는 지점이 존재하게 돼요. 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 잠깐 패스하고 레이아웃별로 볼게요. 보통 엔진이 뒤에 있고 무게 배분이 이상적인 5대5 내지는 5대5에서 뒤쪽으로 조금이라도 쏠리는 차들은 보통은 어떠냐면 이 진입 변곡점에서 차의 거동이 깨지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진입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하고 들어와야 돼요. 안정적으로 하고 들어와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 브레이크 프레스 조작도 굉장히 예민해야 되고 타강량이 급격하게 움직여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진입에서 차가 오버스티어가 나거나 아니면 심각한 언더스티어를 내서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반대로
뭐 전륜차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후륜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변곡점을 지나는 시점에 가속을 할 때 오버스티어를 만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안으로 몰아주고 있다가 밖으로 밀어내는 노면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FR 차들 예를 들어 보면 앞이 무겁고 뒤가 가볍죠. 자, 앞이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뒤를 노면이 받아주고 있다가 정뱅크에서 갑자기 놔버린다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리얼로. 그러면 언제든 펌프를 만나든 만나지 않든 언제든 차는 탈출해서 뒤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레이아웃별로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달라요. MR, RR 차들은 요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요. FR 차들은 요 이후의 영역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뭐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지금 뱅크가 표시가 됐어요. 레이아웃 대략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주로 후륜차 기준으로. 자, 그렇다면 다운포스하고 별개로 우리는 어떻게 1번 코너를 진입시키는 것이 맞는가? 자, 크게 구조를 딱 보고 우리는 분석을 해야 돼요. 정뱅크가 여기에 있어. 자, 여기에 있으면 여기는 코너 쪽으로 차는 밀려나는 곳이지만 코너 쪽으로 차를 붙여주기에 굉장히 유리한 노면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바깥쪽이 꺼지는 노면이라 차가 밀려날 가능성이 높은 곳이고요. 이런 데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영역에서 차량의 안정화를 시킬 거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이 좋겠다. 자, 근데 그러면 차량을 안정화 여기를 시킨다. 진입을 해야 된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또 얘기를 했지만 차를 줬다 뺐다, 뭐 뱅크 각이 막 수시로 변하고 오르막 내리막이 막 바뀌는 곳에서 줬다 뺐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차가 어떤 노면을 타고 오다가 지금 뭐 밀려나는 힘을 받든 안으로 말리는 힘을 받든 줬다 뺐다 하게 되면 결국에는 차의 그립 자체가 딱 보존되는 양으로 총 그립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자꾸 흔들면서 가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만들게 되겠죠. 뭐 핸들을 줬다 뺐다 하든 악셀을 줬다 뺐다 하든 브레이크를 줬다 뺐다 하든 그것은 전체 총 G값을 망가뜨리기 쉽기 때문에 그걸 지양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자, 그럼 그 원칙을 드라이버는 지키면서 이걸 들어갈 건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다? 브레이크를 쓰는 영역을 한마디로 요거 이전 영역, 이 포인트 이전 영역을 브레이크로 잡고 우리는 이 이후 영역을 가속, 악셀레이션을 하는 영역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침없이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더블 에이펙스에서 CP를 어디로 잡는다? 진입은 얼리 에이펙스 잡고 탈출은 레이트 에이펙스 잡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CP를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제동 영역이에요. 이쪽에 좌측에 보면 50m, 100m, 150m 표지판이 있죠. 물론 이거를 굉장히 자세하게 보면서 뭐 차를 타시는 분들도 있고 이걸 기준점으로 잡는 분도 있고, 이거는 그냥 곁눈으로 보면서 실제 CP까지의 거리를 측정해 가지고 그걸로 브레이킹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표지판을 그렇게 의식하지는 않습니다. 의식하지 않고 보통 제 눈으로 눈대중으로 CP까지의 거리를 보고 브레이킹을 하는 편인데,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지형 지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어떻게 하면 그러면 브레이킹 포인트가 좋은 브레이킹 포인트인가? 브레이크를 일찍 밟고 길게 밟아주면 차가 안정이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자, 일단 첫 번째, 브레이크를 약하게 밟으면 어떻게 되냐면 차를 프론트 하중을 딱 매기기에도 사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로스가 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긴 시간을 꾸준히 차를 누르는데, 프론트를 누르는데
그것을 긴 시간 동안 쥐고 있을 수 있을 확률도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은 자꾸 핸들을 털거나, 왜냐면 계속 노면이 바뀌잖아요. 핸들을 줬다 뺐다 하거나 차가 불안하니까 막 휘청휘청하니까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뗐다가 또 밟았다가 시간이 너무 기니까 막 그런 진짜 사람들한테 너무 쓸데없는 시간을 많이 주는 것은 이 뻘짓을 유발하는 제일 큰 이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차원에서도 반대고, 그립을 단기간에 딱 먹여가지고 차의 거동을 빠르게 안정화시키는 측면에서도 좋지 않습니다. 길게 브레이크를 끌고 가는 것은. 그리고 아니 그렇게 브레이크를 쓰면서 브레이크 튜닝을 한다? 아, 브레이크가 밀리네 어쩌네? 이건 말이 안 돼요. 아니 자기가 브레이크를 무슨 하듯이 막 마사지 하듯이 그렇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제대로 반 이상 밟지도 못하면서 무슨 브레이크 튜닝을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자, 우리가 대부분의 차들이 정상적인 브레이크라면 시속 100km에서 정지까지 차를 완전히 세우는 데까지 보통 한 30여 미터 정도의 제동거리가 필요하죠. 자, 여기 볼게요. 50m, 여기서부터 50m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뭐 여기서 한 200에서 250까지도 차 나가긴 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250에서 여기다 차를 갖다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세우는 게 아니고 적절한 코너 스피드까지 떨어뜨리는 작업을 하게 되고, 코너링 스피드가 못해도 한 110에서 120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CP까지 50m 거리가 되고, 이걸 사선으로 지르면은 그거보다 더 길어지겠죠. 뭐 한 60m, 70m 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결국 가속은 이 2번 코너 이후에서 한다면 여기 또한 제동 거리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한 7, 80m가 됩니다. 여기도 1, 2번 사이에. 자, 그러면 뭐 벨로스터 N, 뭐 아반떼 이런 차들은 사실 막말로 여기서 브레이크 때려도 돼요. 여기서 어떻게든 잡아 돌릴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이따가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뭐 1분 40초 초반대 나오는 GT3 RS 같은 경우에도 50에서 40m 정도에서 브레이킹을 합니다. 여기 그렇게 해도 충분히 차를 돌릴 수 있어요. 근데 무슨 뭐 한 3, 400마력짜리 차 타면서 100에서 뭐 120, 심지어는 막 130, 140 이런 데서부터 막 브레이크를 치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10중 8구, 10중 8구가 아니라 거의 99%다 헛짓을 하게 돼요. 여기서 다 헛짓합니다. 브레이크 놨다가 핸들 줬다가 막 악셀 막 여기 제동해야 되는 여기서 막 악셀 줬다가 갑자기 또 놨다가 여기 또 브레이크 밟았다가 난리를 칩니다. 난리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타야 되느냐? 자, 차는 어찌됐든 코너 외측에서 직선을 달려오게 돼요. 그러면 대략 우리가 한 50m에서 브레이킹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중 정렬을 시작하죠. 악셀링 중에. 자, 그렇게 해서 방향을 이제 여기서부터 CP를 쳐다보면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럼 궤적이 이렇게 되고 여기서 하중 안정화가 일어나야 돼. 이 구간에서 좌우 안정화, 한마디로 지금 제동을 시켜야 되는데 하중측 앞바퀴로만 세울 수 있습니까? 못 세워요. 이 두 바퀴를 다 지지를 시켜줘야 돼요. 이따가 그거도 뭐 이제 G센서에서 표현되는 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 하중 정렬의 시간, 그렇게 해서 앞 두 바퀴가 딱 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션을 여기서 만들어줘요. 그러면서 여기서 풀브레이크를 때리게 됩니다. 역뱅크고 뭐고 상관없어요. 풀브레이크를 빵 때리고 이걸 쳐다보면서 들어와요. 풀브레이크를 꽝 때려. 자, 그러면 CP를 이제 물고 들어올 겁니다. 풀브레이크를 때리면 어떻게 되죠? 하중이 모조리 다 앞으로 와 있어요. 이렇게 앞 두 바퀴로. 그럼 여기서 차 선회가 됩니까? 안 됩니까? 브레이크 빵 누르고 있는데 선회가 안 되죠? 자, 여기서 브레이크가 밀린다라고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만약에 여기서 브레이크를 딱 올렸는데 차가 이쪽 방향으로 튀어나간다. 즉 1번, 2번 사이 바깥쪽 연석으로 튀어나간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브레이크를 놓지 못해서 일어나는 언더스티어예요. 이거는 브레이크 프레스를 못 올려도 튀어나가겠지만 꽉 눌러서 프론트를 이빠이 매긴 다음에 하중을 이빠이 매긴 다음에 놓지 못하면 이대로 나가게 됩니다. 그립 오버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포인트로 오게 되면 이제는 첫 번째 선의 구간이 오게 되죠. 여기서 롤링을 줘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브레이크를 릴리즈를 시작을 해야 돼요. 릴리즈를 시작을 하는데
릴리즈를 너무 확 하면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프론트에 있던 하중이 서서히 넘어오면서 핸들이 서서히 먹어줘야 되는데 갑자기 핸들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확 떼버리면 차는 욱 하고 앞으로 밀고 나가요. 그러면 차가 이번에는 2번 코너 바깥쪽 이런 데로 밀려나가게 돼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브레이크가 밀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브레이크 릴리즈를 격하게 해서 그래요. 확 떼거나 아니면 뭐 진짜 급하게 떼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차는 이쪽으로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언더고 이것도 언더지만 이유가 다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브레이크 릴리즈를 한 절반 정도 해오면서 차가 결국에는 더블 에이펙스에서 이제 가장 먼 지점 쪽으로 밀리게 돼요. 자, 그러고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역뱅크에서 이제 정뱅크 영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부터는 안쪽이 낮고 바깥쪽이 높은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요런 지형이 깊어지기 전에 차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차 머리가 어느 정도는 차가 요렇게 서줘야 됩니다. 즉 앞대가리가 조금이라도 뒷꼬리보다 안쪽에 위치해줘야, 그래야 이제 회두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제 핸들을 그만큼 잘 먹는다는 얘기죠. 만약에 거꾸로가 되면 바깥쪽이 높은데 앞대가리가 밖으로 향하고 있어. 이거 뒤가 우리가 뭐 요잉 모멘트 내지는 회두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게 요렇게 돼 있어요. 역전이 돼 있어야 앞대가리는 안으로 말리면서 뒤가 밖으로 밀려날 수 있는 모멘트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릴리즈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서서히 떼면서 차를 요런 모양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여기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아직은 브레이크가 다 떨어진 상태가 아니라 이제 타각이 점점 많이 들어가면서 이제 브레이크는 뭐 요만큼 물고 있을 거예요. 점진적으로 싹 놓으면서. 자, 그러고 나서 이 2번 코너를 지나가는 이 포인트가 뉴트럴이 되고, 여기서는 브레이크가 다 떨어지고 차는 이제 이 방향을 향하게 되겠죠. 출구 방향으로. 자, 요렇게 역뱅크를 이용해서 차를 안으로 말아 넣는 작업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악셀을 요 포인트를 지나면서부터 악셀을 붙여서 옆으로 와 있던 이 앞뒤 바퀴에 와 있던 하중을 이제는 이 뒤 두 바퀴로 보내줘야 돼요. 하중을. 그러면 악셀을 첫 터치를 여기서 살짝 부드럽게 올리게 되죠. 부드럽게. 자, 부드럽게 올릴 때 타각은 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타각은 최대로 들어가 있고, 여기서 점진적인 악셀링을 하고 풀악셀을 어디서 올려야 된다? 역뱅크가 시작되기 이전 요 영역 어디선가부터는 풀악셀을 치고 탈출 에이펙스, 레이트 에이펙스를 향해서 풀가속을 때리고 올라오게 되면, 그러면 이 1번 코너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가요? 자, 혹시 이게 좀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2번이고 3번이고 돌려보세요. 돌려보시면 분명히 이해가 될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더블 에이펙스에서 에이펙스, 진입 에이펙스, 레이트 에이펙스, 탈출 레이트 에이펙스 찍는데 차는 밀려난다. 근데 밀려나는데 어디서 2번 코너 부분이 차가 가장 외측으로 밀려나는 부분이 되고, 거기서는 차 앞대가리가 안을 향하면서 리어보다는 들어와 있는 모션을 브레이크 릴리즈를 통해서, 그리고 적절한 부드러운 핸들을 통해서 집어넣어 줘야 된다. 그래야 따라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를 이 정뱅크를 지나면서 차는 따라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횡이 안정화된 이후에 정뱅크의 가장 깊은 부위에서 우리는 트랙션을 뒤 두 바퀴로 보내주는 작업을 악셀 첫 터치로 여기서 작업을 해줘야 돼요. 붙여줘야 돼요. 그러면서 뒤가 붙었다, 리어가 붙었다 하면 그때부터 풀악셀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다운포스가 높은 차들은 어떻게 된다? 다운포스가 높은 차들은 여기서 더 레이트 브레이킹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브레이크 프레스를 빨리 올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다운포스가 강한 차들은 브레이크 프레스를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고 나서 릴리즈를 길게 끌어도 돼요. 왜냐하면 스테빌리티가 받쳐주기 때문이에요. 스테빌리티가 받쳐줘. 그래서 제가 우리 이번에 16부작 시작하기 전에 영편에 첨부 자료라 그래서 한 4개 차종, 뭐 M4, GT3 RS, 그 다음에 원메이크 사양의 벨로스타 N, 그 다음에 튜닝된 저희 JBRT 벨로스타 N 영상 4개를 해놨는데, 그 같은 차종 벨로스타 N 2개만 봐도 다운포스가 강한 JBRT 벨로스타 N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들어갈 때 거침없이 브레이크 프레스를 빵 올리고 그냥 릴리즈를 길게 끌고 들어가는 게 보여요. 근데
원메이크 사양은 순정이고 다운포스가 약해요. 그런 경우에는 브레이크 프레스가 이렇게 못 올라가고 완만하게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 시작점이 조금 빨라야 돼. 그렇게 해서 높이도 이만큼 못 올라갈 수 있어. 스테빌리티가 브레이크 프레스 세게 올리면 차 막 앞으로 확 꼬꾸라지니까. 그때는 미리 브레이크를 올리고 길게 그리고 낮게 올리고 릴리즈를 이렇게 끌고 가는, 그렇게 해서 이 브레이크 프레스 온의 이 면적이 결국 같아지는 그런 브레이킹을 해줘야 된다. 그게 다운포스가 높은 차와 다운포스가 낮은 차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이 정점이 오는 포인트는 비슷해야 돼요. 여기서 정점이 와야 그 다음부터 여기서 차를 해두시켜서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 근데 지금 이런 과정들을 보면 브레이크 프레스가 굉장히 리니어하고 균일하고 또 부드럽고 소프트하게 애무하듯 이렇게 조작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중간에 올렸다가 확 놨다가 또 올렸다가 확 놨다가 어떻게 될까요? 차가 어떻게 돼요? 확 꼬꾸라졌다가 들렸다가 다시 꼬꾸라졌다가 들렸다가 이런 작업이 일어나요. 근데 그거 할 때마다 핸들도 막 같이 움직이면 차가 확 꼬꾸라지고 틀어서 또 돌려놓고 틀어서 돌려놓고, 이때 이 그립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브레이킹 여기서 종그립을 다 매기고 그 다음부터 종그립을 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립을 빼는 게 아니라 종그립을 빼는 거예요. 종그립을 빼면서 빠진 종그립을 모조리 횡으로 다 넘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콤비네이션 G가 박스형을 이룰 수 있게 빠지는 종그립을 횡으로 다 옮기는 이 과정이 바로 트레일 브레이킹의 원칙이죠. 근데 이거를 막 줬다가 뺐다가 틀었다가 놨다가 하게 되면 그 사이에 결국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힘이 계속 발생하면서 여기에 그립 로스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총 그립이 전체로 이렇게 보존되는 게 아니라 총 그립이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차의 고동은 가면 갈수록 더 불안해지겠죠. 그럼 악셀을 밟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밟았다 뗐다 하는 그 작업이 안 좋은 이유는 이런 부분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브레이크를 거침없이 프레스 온으로 여기를 치고 들어가서 뭐 GT3 RS도 뭐 50m에서 밟는데 뭐 벨로스텐 같은 경우는 뭐 10m 이런 데서 밟아도 돼요. 자신 있으면. 자신 없으면 멀리서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근데 브레이크를 제대로 쓴다면 결국엔 브레이크가 남을 겁니다. 너무 일찍 밟으면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서 여기서 막 의미 없는 악셀질을 치고 있다, 내 스스로가. 아, 그러면은 나 브레이크 남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악셀 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출구가 안 보이는데 여기서 무슨 악셀을 쳐요? 악셀 치면 이쪽으로 나가죠.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악셀은 요쯤 왔을 때 출구가 내 눈에 딱 들어오는 그 포인트에서 악셀을 치고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런 식으로 결국 요 요소들을 다 가미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방금 봤던 화이트보드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이 모니터에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죠. 가속을 쭉 치고 와서 적절한 하중의 안정화를, 그러니까 진입 하중을 정렬하는 그 과정 어느 포인트에선가 차를 돌려놓고 그런 다음에 거침없이 브레이크 프레스 온을 올리는 겁니다. 이 진입 CP를 향해서. 이 진입 CP죠. 탈출 CP입니다. 거침없이 들어가요.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여기서 이 안정화가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거침없이 올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역뱅크에 두드려 맞는 어떤 차가 하중 정렬이 안 된 상태에서 미끄러지면서 여기가 턱 하고 운전석 앞바퀴가 찍혀버리면 그때 차는 안으로 말려서 안쪽 펜스를 200km에 가까운 속도로 때릴 수 있는 이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중 정렬의 과정은 여러분들이 영상들을 보실 때 꼭 숙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따가 영상으로 제가 이 부분 한 번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하중 정렬을 그것만 잘하면 브레이크 프레스 온을 아무리 세게 올려도 차는 언더가 나지 절대 오버가 나서 안쪽을 때릴 일은 없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프레스 온 하고 차는 직진하게 되죠. CP를 땅 치고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릴리즈를 쫙 때립니다.
때리면서 이제 스티어가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 작업이 뭐다? 여기서 다 올려놓은 종그립을 횡그립으로 서서히 이동시키는 과정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쭉 타고 들어와서 이제 가장 바깥쪽으로 밀리게 돼요. 그래 보통은 2번 코너에서 가장 바깥으로 밀리기보다는 진입 라인이 트레일 브레이킹을 쓰면 진입 라인이 부풀고 탈출 라인이 매끈해지는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주행을 하다 보면. 그래서 1, 2번 사이 어딘가에서 보통 전륜차 같으면 조금 빠른 타이밍에, 후륜차 같으면 좀 더 느린 타이밍에 가장 부푸는 라인이 여기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결국 차가 리어가 밖으로 흐르면서 앞대가리가 안으로 들어오는 작업, 요게 만들어지는 구간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포인트 어딘가에서부터 정뱅크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차는 어떻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리어가 안쪽에 있고 프론트가 바깥쪽으로 나가면 절대 못 돌린다 그랬죠. 자, 여기서는 차가 이런 각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앞대가리가 고도가 더 낮은 데 위치해줘야 돼. 뱅크 안쪽으로, 리어를 더 위쪽으로. 그래야 이런 모션이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만들어서 릴리즈를 이쁘게 말고 들어와서 결국 최대 횡이 여기서 걸리고요. 여기서는 브레이크가 다 떨어지는 뉴트럴 구간이 되겠죠. 뉴트럴 구간에서는 이제 하중이 정으로 오게 되고 스티어 타강량이 최대치가 되는 그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악셀 첫 터치를 붙이고 이제 횡으로 와 있던 하중을 이제 종으로 다시 정렬을 합니다. 후방으로. 그렇게 첫 터치를 붙이고 붙었다 하면 정뱅크 범위 내에서 풀악셀을 올리면서 레이트 CP를 향해서 치고 올라가서 풀악셀을 한 방에 걷어 올리는 거예요. 요렇게 타줘야 1번 코너는 잘 탔다고 소문이 납니다. 여러분, 정리가 되시죠? 자, 그러면 뭐 많은 영상을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일단 오늘 하나의 영상을 먼저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중 정렬부터 브레이킹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외에 다른 차종에 대한 궁금증은 여러분들이 제가 참고 자료를 올려놓은 영편,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영상이죠, 이 16부작. 그 영상, 그 4개 주행 영상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응용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GT3 RS고요. 대표적으로 1, 2, 3번 코너 타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메인에서부터 이제 내리막 보이시죠? 이제 시작합니다. 자, 방금 150 지났어요. 이제 요 앞에 100m 표지판 보이시죠? 자, 여기 풀악셀 치고 있어요. 100m 지났어요. 풀악셀 붙이고 있죠. 요 앞에 이제 50m 표지판 나와요. 자, 하중 모도시 시키고, 자, 이제 악셀 뗄 준비 시작합니다. 50m가 여기 있어요. 자, 양발 브레이크를 쓰기 때문에 아직 브레이크 프레스 온 아닙니다. 이제 악셀이 절반 떨어졌어요. 자, 50m가 지날 때 이제 브레이크 프레스 온 붙어요. 50m 브레이킹을 딱 하죠. 어디를 보고? 진입 CP를 향해서. 브레이크 프레스가 여기까지 온이에요. 온이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 다음부터 브레이크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떨어지기 시작해요. 브레이크 프레스. 그러면 핸들이 더 들어가죠. 그래서 차 앞대가리를 뱅크 안쪽으로 집어넣고 리어를 밖으로 몰아내는 모션이 뉴트럴 구간에서 이제 나오게 되고, 최대 타강량이 나오게 되고, 2번 코너를 지날 때 악셀 첫 터치가 붙어요. 그런 다음에 서서히 올리면서 운전석 쪽에 와 있던 앞뒤 바퀴의 하중을 뒤 두 바퀴로 옮기는 작업이 지금 거의 막바지예요. 이제 붙었다 하면 악셀을 더 올리면서 풀악셀을 치고 올라가죠. 자, 요런 모션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살짝 되돌려서 아까 하중 정렬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하중 정렬, 이제는 뭐 봐야 되냐면 여러분들, 여기에 G센서 보이시죠? G센서가 직선에서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쪽에 붙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G센서가 여기 있던 것이 핸들을 딱 더 주면 밀려나게 돼요. 하중은 이쪽 바퀴로 더 오게 되겠죠. 밀려났다가 모도시 살짝 핸들을 다시 하중 정렬을 위해서 돌려주게 되면 순간적으로 이쪽으로 확 넘어가요. 확 넘어가. 자,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게 여기 넘어가 있는데 브레이크를 빵 때리면 차는 왁 하고 돌아버리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쪽으로 왔든 결국 브레이크 풀 프레스를 빵 올릴 때는 어느 포인트에 와 있어야 되냐면 중앙 살짝 좌측. 왜냐면 코너가 이쪽 우코너니까
정중앙에서 요 포인트에 오는 여기서 한번 타겟을 우리 양궁에서 진짜 그 10점짜리 관역 쏘듯 거기를 빵 쏘고 들어가야 차는 제대로 된 궤적을 만들면서 브레이킹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볼게요. 한번 G센서 잘 보십시오. 여기 자 어떻게 해도 다시 이거 자꾸 제가 마우스를 만져버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볼게요. 여기 딱 일지가 여기서 만들어지죠. 그렇게 해서 횡으로 쫙 넘겨서 횡지로 다 옮겨요. 제대로 잡으면 이지를 넘어가 버려. 물론 살짝 킨 것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횡을 1지 이상, 여기 지금 G센서가 사실 정확하진 않아요. 뭐 아무튼 보통 이제 우리가 진입G 같은 경우 얘 같은 경우 한 1.4에서 1.5G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 뭐 1G로 표현되는 그 포인트에 그렇게 제대로 하중을 딱 정렬해서 여기서 브레이크를 빵 때려야, 그리고 그거를 브레이크를 밟았다 뗐다 없이, 핸들을 터는 거 없이 그대로 보존해서 들어가서 서서히 하중을 횡으로 옮기게 되면 아까 여기서도 잠깐 나오듯이 G 값이 볼게요. 물론 살짝 튄 부분도 있긴 해요. 왜냐면 G 값이 1.8 2.1G 막 이렇게까지 나오는 게, 물론 뭐 이 수치를 믿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알 수는 없으나 종지를 제대로 매기고 그거를 로스 없이 줬다 뺐다 없이 끌고 들어가줘야 이런 횡저항까지 만들어내면서 차를 안정화시켜서 땅바닥에 붙여서 고속으로 치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떠한 상황이 어떻게 사전에 이 G센서가 춤을 추든 우리가 브레이크 프레스를 빵 올려서 제동을 시킬 때는 가운데 와 있어야 됩니다. 뭐 다음 시간에도 얘기하겠지만 4번 코너도 마찬가지예요. 볼게요. 4번 코너에서도 어찌됐건 이 인디케이터가 어디에 가 있든 결국 브레이크 제동을 빵 줄 때는 여기 가운데 서 있어야 돼요. 딱 여기서 일지 찍고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볼게요. 춤을 추다가 여기 땅 일지를 여기서 찍고 들어가죠. 그럼 서서히 하중을 옮겨서 맥스로 빵 찍어가지고 차를 잡아 돌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타야 뭐 이것이 뭐 몸은 다반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하중의 로스와 그립의 로스가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립의 로스와 하중의 로스, 브레이크의 로스가 생기면 빠를 수 있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1, 2, 3번 코너를 타면서 사실 첫 시간이라 많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각자 생각하시는 부분들과 오늘 제가 이야기한 부분들을 잘 접목시켜서 훨씬 더 좀 퀄리티 높은 주행들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3편에서는 이 4번 코너 첫 번째 헤어핀이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이때 뭐 코너 하나를 얘기하니까 물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코너로 할 얘기는 많은데 이때 혹시 시간이 나오면 다른 영상들도 제가 조금 곁들여서 설명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말이 좀 이상하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